교과 탐구를 잘 모르시고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시나 공부에 관한 영상 올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과 탐구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교과 탐구라는 게 뭐지? 수행평가나 독서를 말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명확히 설명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교과 탐구라는 건요, 중학교 때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가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 처음 학생들이 마주치게 되는 활동이에요. 이 교과 탐구를 잘 모르시고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 탐구가 뭐냐면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알아보거나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 교과 탐구가 형식이 딱히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주제 탐구, 개인별 탐구, 교과 탐구 등등등 부르는 명칭이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교과 탐구를 해오셨을 거예요. 과목별로 주어지는 수행평가나 아니면 교내 대회 참가 활동, 조별과제, 교내 과학의 날 같은 학술 행사 준비 등등등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새롭게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써보는 그런 모든 활동이 사실은 교과 탐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국어 과목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감명 깊게 읽고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조사해보는 것도, 수학 과목에서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고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삼각함수 관련 공식들을 찾아보는 것도 모두 교과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새로운 무언가를 조사해서 알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어 과목에서 영어 지문을 접하고 다른 해외 언론에서 비슷한 주제로 보도한 기사를 찾아보며 관련된 영어 표현을 정리해보는 것도, 화학 과목에서 산염기 중화 반응을 처음 배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염기 현상을 조사하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물질로 직접 중화 현상을 일으켜보는 실험을 하는 것도 모두 교과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러한 활동을 학교에서 내주니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마주하게 되는 이 교과 탐구는요,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생활기록부에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나중에 입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흥미 있는 분야를 미리 조사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학습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관심사를 주제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실험을 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에세이를 쓰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학기 말에 모아서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매겨지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자신이 수시 같은 대입 전형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활동이에요.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대비를 하기에도 바쁜데 교과 탐구는 도대체 언제 하지? 교과 탐구 그냥 수행평가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짧고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당연히 이해합니다. 명확하게 시험이 있고 숙제가 있는 학교 공부와 다르게 교과 탐구는 기한도 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의 의지로 해 나가야 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점점 밀리기 쉬워요. 하지만 수행평가 탐구 과제가 있을 때만 교과 탐구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한 학기가 끝나고 자신의 탐구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막상 적을 게 너무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 학기에 대체 몇 가지 정도의 교과 탐구를 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예시를 함께 볼게요. 만약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번 학기에 이런 과목들을 듣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각각의 과목이 한 학기에만 개설되는지 두 학기에 걸쳐 개설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은 교과목이 개설되는 기간, 즉 한 학기나 두 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듣는 화법과 작문 과목이 이번 학기에만 개설된다면 이 500자라는 글자 수의 채울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준비해야 하는 셈인 거죠. 생활기록부 문구 공식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하면 500자라는 글자 수가 주어졌을 때 한 과목당 두세 가지의 활동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탐구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화법과 작문 칸에 이번 학기에만 두 가지의 교과 탐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경제 과목은 1, 2학기에 나눠서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500자를 당장 1학기가 아닌 연말에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1학기에는 한 가지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A 학생이 1학기에 총 11개의 교과 탐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요.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2번씩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 모든 과목을 수행평가 과제 탐구로만 채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따로 탐구를 병행해야 연말에 꽉 찬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로 자신의 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교과 탐구를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 없는 분야의 수행평가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한 교과 탐구 내용을 적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11개의 교과 탐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모든 과목에 동일한 양의 노력을 들여서 교과 탐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흥미와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목은 당연히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잘 준비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교과목의 교과 탐구는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던가 수행평가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울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교과 탐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주요 과목과 부수적인 과목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과 탐구가 무엇인지에 관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봤는데요.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막상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하기에는 상당히 많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학년 초, 학기 초의 교과 탐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께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져서 제가 영상 제작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